부모의 자녀 가치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 다음으로 논의 및 결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 사회 변화로 인한 가족 변화로 인해서 저출산과 무자녀 현상이 한국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의미를 어떻게 갖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의 의의는 젊은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인구 정책을 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한국 부모의 자녀 가치 인식과 발달 기대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 부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입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자녀 가치 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자녀 가치란 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능 혹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얻게 된 관련 요구에 대한 만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녀 가치의 하위 요소는 정서적 가치, 도구적 가치, 사회적 가치, 부담적 가치입니다. 정서적 가치는 부모가 자녀에게서 두고 있는 정서적 심리적 동기로서 자녀로 인한 기쁨, 정서적 만족감, 자아 확장, 성취감, 사랑, 행복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구적 가치란 부모가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물질적 비용과 이익을 의미하고 있으며 노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가계 개선, 안정감, 정체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되는 부모의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모 대모로 인한 지위 획득이나 운명론, 성역할의 규범,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담적 가치는 자녀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서 양육을 함으로써의 어려움, 그리고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이나 부모의 자유 상실, 기회 상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아 발달 기대 수준이란 부모가 유아의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 어느 시기에 발달하기를 기대하는 바람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아 발달 기대 수준의 하위 요소는 예의 범절, 순응, 정서적 성숙, 언어적 주장성, 그리고 학업 능력, 독립성, 사회적 기능입니다. 예의 범절이란 사회적 약속, 도리, 의무를 유아가 어느 정도 따르기를 부모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순응은 성인의 요청이나 말에 유아가 어느 정도 따르기를 부모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성숙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한다고 부모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학업 능력은 인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아가 기초 학업 능력 관련 기술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내 주기를 부모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독립성은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으로 유아가 수행하는 모습을 부모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능은 유아가 또래 내에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보여야 한다고 부모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만 3, 5세의 전북 지역의 유아기관에 재학 중인 유아의 학부모 3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분석 자료로서는 344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빈도 분석 등 기수 통계 분석, 신뢰도 개수 산출, 독립표본 티금 정민 이런 분석을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서는 성별에서 어머니가 304명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에서는 36세와 40세에서 높습니다. 학력은 대졸 졸업의 학력에서 높은 소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성별은 남녀가 있는 경우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도구에서 자녀의 가치에 대한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0.86이었습니다. 발달 기준 수준에 관한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0.9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 주제였던 부모의 자녀 가치 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은 어떤가에서 자녀 가치는 정서적 가치가 높았으며 두 번째로
부담적 가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발달 기대 수준에서는 예의 범절이 높은 발달 기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학업 능력에 대한 발달 기대 수준을 높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부모의 인구 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 가치와 발달 기대 차이입니다. 첫 번째, 부모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도구적 가치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치 전체에서도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구적 가치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달 기대 수준에서는 사회적 기능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높은 발달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연령에 따른 차이입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 자녀 가치 인식은 도구적 가치의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또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치 전체에서도 물론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도구적 가치는 41세 이상의 부모에서 높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서는 30세 이하의 높은 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에서는 40세 이상의 부모에서는 인식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 기대 수준에 따른 차이입니다. 발달 기대 수준에서는 정서적 성숙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 30세 이하의 부모에서 높은 발달 기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입니다.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녀 가치 인식에서 도구적 가치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에서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부모님께서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서는 대학교 졸업에서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학원 졸업의 부모님들은 도구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에서는 조금 낮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입니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 자녀 가치 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에서는 어느 한 유의성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녀 가치 인식은 전통적 가치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동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복 추구와 정서적 안정감 등의 정서적 가치의 지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 즉 성역할의 변화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전통적 가치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남존 여비 사상의 변화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지고 있음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유아의 발달 기대 수준 내에서 예의범절이나 학업 능력의 높은 기대는 자녀가 바른 모습으로 자라며 일찍부터 많은 정보와 지식이 습득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봐서 현대 한국 사회의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의 개인적인 동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 가치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발달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미경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윤희 교수님 강변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부대학교 유아교과 김현정 교수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 논문이 되게 기대가 되고 되게 좋은 논문으로 사료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시간 관계상 강평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한국 부모의 자녀 가치 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에 관한 연구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한국 부모라고 앞에 적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와 다른 나라가 혹시 비교 대상이 돼서 이 논문이 주제가 전개되었는가라고 읽어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한국 부모의 자녀 가치 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에 관한 연구로 그냥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이라는 그런 특정된 우리나라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요약 부분을 보면 최근 우리나라는 해서 뭐뭐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실시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로 목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이 이 요약 부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쓰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보자면 이제 되게 열심히 쓴 흔적은 보이는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출산화와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의 자녀 가치 그리고 절대 기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런 서술을 쓰셔야 되는데 먼저 가치를 쓰시고 또 이제 출산율을 쓰시고 또 가치 쓰시고 절대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을 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중복적으로 서론이 좀 기술되지 않았나라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이 아니라 그 보내준 파일의 3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연구의 변화 과정에서라고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 문장으로 한 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될 수가 없으니까 끊어 읽기를 하시면 가독성이 좀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셔서 절차대로 정말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하셨는데 연구 결과가 조금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연구 이제 논문의 제목이 가치 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에 관한 연구라고 하면 연구 방법론 쪽에서 관계성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러니까 부모가 인식한 자녀 가치 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에 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설문지와 이제 관계성,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봤으면 이 논문 제목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상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설문지에서 단순한 그 인구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 결과예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을 좀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고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상관을 좀 넣어서 논문의 그 인식과 발달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넣으면 좀 더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서 보면 이제 뒤에 결론 부분을 선생님께서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부모 학력에 따른 부분이 되게 여기서는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른 논문하고 비교했을 때 부모 학력이 낮은데 아이들에 대한 기대 가치와 자녀 가치와 절대적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력이 높으면 이게 좀 높을 것 같은데 반대인 것에 대한 코멘트를 결론에다가 넣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논문의 논의를 잘 쓰셨는데 좀 안타까운 게 결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되게 잘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하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본 연구를 통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 이러한 것들이 좀 여기 곳곳에 들어왔으면 본인 논문이 본 연구자의 논문이 좀 더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현 부분에서 한 줄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선생님께서 그냥 재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재현 부분은 본인이 논문 연구를 하면서 어떤 논문을 후속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재현을 한 2-3가지 이상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술이 없어서 참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